안녕하세요. 오군넷 새 아빠 오군입니다. 네, 오늘은 우선은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 오군넷이라는 게 제가 오군이고요. 첫 번째 오군, 아빠 오군입니다. 그리고 아들 셋이 있습니다. 오군, 두 번째 오군, 세 번째 오군, 네 번째 오군. 그래서 총 오군이 4명 있다고 해서 오군 넷이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들 셋을 키우면서 일반 직장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대기업 종사자도 아니고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는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도 부업이라는 걸 많이 시도를 해보고 많이 해보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부업이라는 걸 선택할 때 어떤 부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맞는 부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부업이 커졌을 때 본 직업을 걷어내고 부업이 메인 잡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부업, 그리고 부업의 허와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저도 부업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 부업이라는 걸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자본금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메인 잡이 있는데 자본금을 투자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엄청 큰 거거든요. 내가 플러스 되는, 당장이라도 10만원, 20만원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부업을 시작하는 건데, 자본금을 2, 3천 투자해서 2년이라는 1년, 2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건 창업이죠. 그만큼 시간을 투여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내 메인 잡을 걷어내고 그걸 메인 잡으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가 저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부업을 쳐보기도 했어요. 구글에서 부업이라는 걸 쳐보고 부업의 종류, 여기 보이시죠? 추천, 종류, 단가, 창업, 세금, 사업자 등록,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업이라고 해서 구글에도 있지만 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런 건 좀 그렇다, 이건 좀 아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그리고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걸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선은 부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 성향을 잘 파악해야 돼요. 메인 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체력 그리고 열정이 여유가 있다,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냥 돈이 급하다 이러면 다급해지기 때문에 뭔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질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보다 시간적 여유를 좀 만드세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야지 분석하고 나에게 맞는 부업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최근에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누구 멘토, 누구 멘티, 오늘 하루에 얼마 90몇만 원 벌었니, 통장에 몇백만 원 찍혔니,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업을 알선하고 유도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사회가 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백수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업들이 떠올라요. 그게 이제 90년대에 불법 다단계였던 S모의 불법 다단계에서 그렇게 청년 실업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국가가 불황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막 소문 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엄청나게 큰 사기를 친 거죠. 그것도 이제 부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고 뭐 근로자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럴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부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갔다 혹은 열정의 여유를 좀 가져갔다라고 하면 꼭 하나 따져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두드리고 뭔가를 찾아보고 뭔가를 구매하고 뭔가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하는 걸 좋아하느냐,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몸으로 뛰는 걸 좀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대리운전 하시는 게 나아요. 대리운전 하시고 그리고 가서 요즘에 쿠팡에서 보면 쿠팡 플렉스라고 해서 심야에 그 쿠팡맨들 백업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부업의 비용은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육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하거나 손가락 두드리면서 컴퓨터로 하는 걸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쇼핑몰이나 아니면 쇼핑몰도 이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 형태로 해서 오픈하는 게 있어요. 그런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렌탈 사업 대리점이나 아니면 판촉물 대리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는 부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컴퓨터로 뭐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람들 만나서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느냐,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운전을 하거나 쿠팡 플렉스를 하거나 뭐 몸을 쓰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업인 거죠. 메인 잡이 있으니까. 근데 컴퓨터로 하겠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물건을 판매하는 걸 좋아하느냐, 판매하는 걸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끌어모으는 걸 할 수 있느냐예요. 물건을 판매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파는 쇼핑몰 같은 걸 오픈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네이버 키워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물건을 판매는 못 하겠어. 근데 내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사람을 잘 끌어모아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쿠팡에 올라오는 제품들을 홍보해주는 온라인 마케팅을 내가 해주는 게 있어요. 파트너스에 가입해서 그 제품들의 글을 기고해가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모아서 내 블로그를 통해서 그쪽 사이트로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가 받는 구조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쿠팡에서 일반적으로 광고라는 거를 최근 들어 많이 안 하기 시작한 게 파트너스라는 걸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줄였어요. 마케팅비를 그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걸 만들어내면 일반적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뿌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마케팅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비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매출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쿠팡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글을 잘 쓰고 하면서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내가 물건을 팔지 않아. 근데 이 물건이 이렇게 좋더라, 뭐 이렇더라. 그래서 이 광고 배너라든지 이런 걸 링크를 걸어 놓으면 물건을 쿠팡 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 쿠팡은 나에게 수수료를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CJ 모바일의 알뜰폰도 파트너라고 해서 요 제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를 하면
뭐 3만원,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수수료, 유치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등록돼 있고 가끔 하나씩 들어오긴 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가끔 제가 글을 쓰면서 기고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업이라는 걸 하실 때 두 가지, 내가 처음에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더 좋아하느냐, 컴퓨터로 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이런 걸 더 좋아하느냐, 이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몸을 쓰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나가서 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집안에서 하는 걸 하시면 못해요. 답답해서. 아예 다른 걸 하시겠죠. 그리고 그 집안에서 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시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걸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모으는 걸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모으는 거나 물건을 파는 거나 둘 다 어차피 물건을 파는 거긴 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고요. 뭐 만약에 사람을 모으는 걸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최근에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것들의 부업이 있어요. 수익이 얼마다라고 막 얘기 떠들면서 하는 것들. 예전에 뭐 사람 모아서 광고 틀어주고 뭐 광고 수수료 받고 했던 곳들도 있긴 한데, 거기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약간 사기에 가까워요.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게 왜 문제인지는 다음 주에 하나하나 뜯어서 세분화되게 뜯어서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딱 두 가지, 몸을 쓰느냐, 집에서 한 재택근무를 좋아하느냐, 몸을 쓰는 걸 좋아하느냐, 이 두 가지. 그리고 재택근무를 좋아한다고 했을 경우에,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부업을 선택하실 때 그것만 먼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이 수익 구조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몸을 쓸 수 있는 걸 좋아한다, 몸 쓰는 걸 좋아한다, 가서 뭔가 직접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수익 구조를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최저 시급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일한 만큼 돈을 명확하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컴퓨터, 재택근무로 하시는 것, 그걸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수익 구조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수익 구조에 따른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지, 내가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시간을 소비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하고, 그리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 재택 부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업의 왕이 되고 싶은 오군넷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업 왕이 되는 길에 큰 힘이 됩니다.